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더 투자를 해줘야 한다. 베트남 총리, 삼성의 하이테크 공장 설립 제안.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1분기 동안 수출 총액이 891억 달러를 달성하며 건국 이래 최대 수출 실적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14%가량 상승한 것입니다. 반면 중국 광둥성의 수출액은 올해 1분기 61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 대비 최대 15% 줄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하락분 그대로를 흡수하며 15% 성장한 것인데요. 앞으로 베트남과 광둥성의 수출 실적 차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매체들은 중국의 실리콘밸리,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관둥성 선전시의 수출 실적을 뛰어넘었다며 대서특필했습니다. 베트남이 곧 20년 전 중국의 선전이 될 것이라며 중국을 견제하기까지 했죠. 이에 자극받은 광둥성 선전시 전문가들은 본격 반박에 나섰습니다. 왕전 선전개발연구원 부소장은 중국이 폐쇄적인 정책을 베트남보다 먼저 펼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현지 공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적기 제품 납품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도 중국과 같은 폐쇄적 정책을 펼쳤으므로 곧 같은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한편 진신이 선전시 소프트과학연구회 부회장은 여기에서 베트남의 실적 상승은 베트남이 아닌 한국 삼성전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인건비가 상승하자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전격 공장을 철수했고 베트남으로 모두 이전한 결과라는 것이죠. 삼성 법인이 베트남 전체 GDP의 20%, 수출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웬일로 따박따박 맞는 말만 늘어놓았는데요.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최대 수출 실적 제품은 스마트폰과 그 부품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액은 575억 4천만 달러로 기록 이래 역대 최고치죠. 또한 베트남 매체 베트남넷은 21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았던 업체는 삼성전자의 타이융 웬성 생산법인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삼성은 현지의 3개 구역으로 각각의 생산법인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실로 놀라운 결과입니다. 기술상업은행, 비해석유가스그룹 등 국영 기업도 모자라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 그룹까지 삼성의 생산 거점 한 곳이 매출액을 모두 제쳐버리는 위험을 토해낸 것이죠.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은 세계의 공장 타이틀을 베트남이 빼앗지 못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외국계 공장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것은 현 시국에 따른 중국의 강력한 정책 때문이라는 이유가 주된 원인이라 보고 있지만 이는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베트남에 당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삼성은 이미 탈 베트남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로 끝을 맺었는데요. 실제로 베트남은 2020년 4월부터 지난 2년간 수차례 한국 기술자들의 입국을 막은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폰의 전 세계 생산 물량 60%가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매우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삼성이 사활을 걸었던 폴더블 디스플레이 생산 거점이기도 했기에 삼성은 신제품 출시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삼성은 국제적인 경험을 갖춘 협상인단이 있기에 베트남 측의 긴급 입국 조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삼성을 따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한 중소기업들이죠. 영세한 기업들은 꿈도 못 꿀 상황이었고 그나마 삼성의 도움으로 협력업체 일부가 현장을 방문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베트남인들의 한국 다음 가는 라이벌 국가 중국에서까지 이런 반응이 나오자 베트남 정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급작스레 삼성의 하이테크 기술 공장을 지어달라며 삼성에 매달리기 시작했는데요. 한술 더 떠 응우엔푸 빙초대 베트남 대사는 뜬금없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뉘앙스의 발언까지 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7일 한배 수교 30주년 행사에서 푸빙 전 대사는 한국은 베트남 최고의 파트너다. 내년에는 한국 기업의 투자액이 1천억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 성장을 고려해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기술 이전형 투자로 격상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는 우리 베트남은 한국에 더욱 많은 투자와 고급 기술 이전을 기대하고 있으니 이에 부응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급 하이테크 기술을 베트남에 투자하게 만들어 삼성을 베트남에 붙잡아 두려는 전략이죠. 기술 이전과 하이테크 투자 요청은 현재 베트남 정부가 삼성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것이 베트남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은 이미 지난 2월부터 본격 스마트폰 생산 라인 이전을 시작하며 탈베트남 분위기를 형성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해외 생산 거점 개편안이라는 계획안 자체가 공개되며 삼성의 탈베트남 계획이 사실대로 밝혀진 것입니다. 베트남의 대서특필에 삼성의 대답은 탈베트남이었던 거죠. 해당 문서에 따르면 삼성은 내년까지 인도에서 연간 6천만 대였던 내수용 생산 라인을 수출용 제품까지 늘려 9,300만 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9천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5천만 달러를 투입해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생산 물량을 올해 대비 70%나 올리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재용은 2020년 인도에 8천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공장 증설을 발표했고 올해 3월에는 2,600억 원 규모의 냉장고 컴프레셔 공장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이 차세대 생산 거점으로 인도를 어떻게 눈여겨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의 스마트폰 생산국 점유율은 각각 베트남 60, 인도 20, 인도네시아 4, 한국 3.5, 그 외국가 12.5%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삼성 무선사업부 개편안이 실현되면 23년 중 삼성의 글로벌 생산만 점유율은 베트남 50, 인도 30, 인도네시아 6, 한국 5.5, 나머지 국가에서 8.5%가 생산됩니다. 덧붙여 삼성은 한국 구미 생산 라인을 더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베트남 내부에서도 해외 기업들에게 일방적인 투자 확대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중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앞서 중국 선전 전문가들의 말처럼 중국으로부터 떨어지는 낙수 효과를 베트남이 아닌 인도, 인도네시아가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그러자 베트남 정부는 마치 중국에서나 볼 법한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4시간 SNS 검사 솔루션을 모든 미디어 업체들에 도입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국가 이익에 해가 가는 내용은 3시간 이내에 송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는 업체는 베트남 내에서의 활동이 금지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반응인데요. 아직까지 중국에 공장을 두면서 현지의 강력한 통제를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애플 등의 미국 업체들도 이 같은 정책에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애플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베트남은 중국만큼 애플 제품의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인당 GDP를 비교해봐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데다 시장도 중국만큼 크지 않습니다. 애플은 중국 내부에서의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애플은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고 납품 제한, 생산 관리 어려움, 임금 상승 압박 등 중국 리스크를 감내해내고 있는 것이죠. 굳이 주요 판매 거점도 아닌 베트남에 모험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 애플은 순위권 밖입니다. 삼성을 제외한 업체들 역시 단순히 원가 절감을 목표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면 베트남 리스크가 없는 인도나 인도네시아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는 것입니다. 삼성은 탈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탈출하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이상 QH였습니다.